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오늘은 마인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음, 투자하는데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마인드와 어떤 그 투자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지가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손절이라든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손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손절에 대한 생각과 현재 가지고 있는 손절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존리 대표님 다들 아시죠?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이 계시는데 이분 이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었고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마인드가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분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들으면은 오해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좀 정정이라면 좀 정정이랄까 어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을 좀 시리즈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 오늘은 손절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그 뭐 머니톡에서 이제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이 앵커랑 대화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당히 오르면은 익절을 하거나 떨어지면은 손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존리 대표님이 지극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도박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익절을 하거나 손절하는 것을 도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10,000원짜리 기업이 8,000원이 됐으면은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손절매하는 것은 도박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마치 손절을 하는 것을 굉장히 약간 죄인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이걸 어떻게 손절매를 할 수가 있지? 너는 투자자도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이 손절매라는 거를 굉장히 하기 좀 두려워했어요. 손절매 하면 왠지 내가 주식 투자자가 아니고 가치 투자자가 아니고 되게 투기꾼 같고 지는 것 같고 내가 괜히 이 주식에 지는 느낌이고, 만약에 이거를 팔았는데 올라버리면은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올라버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손절매를 저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주식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더 물을 타거나 아니면은 좀 장기 투자를 하거나 그랬던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손절매에 대한 저의 생각은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잃지 말아야 된다. 절대 잃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손실을 최소화한다가 사실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잃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거고 잃을 수밖에 없어요. 잃을 가능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예. 손실을 겪더라도 이 손실폭을 굉장히 적게 만들고, 만약에 올랐을 때는 그 상승을 굉장히 무한대까지 넓힐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먹어야 이게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손절매에 대한 저의 생각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손절매는 필수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3% 5% 떨어지면은 무조건 다 팔면은 어떻게 돈을 버냐? 무조건 그 손실을 주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음
그렇게 다 손절을 하다 보면 오히려 눈덩이처럼 손실만 불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손실을 최소화할까? 그래서 뒤에도 조금 이따가 책 얘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잃지 않을 구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더라도 굉장히 적게 손실을 볼 그럴 구간들이 생깁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반대로 위험에 노출이 크게 될 그럴 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잃지 않을 구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 이거는 그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 세력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 매수 세력이 없는 종목들은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떨어집니다. 반면에 매수 세력이 있는 종목들은 떨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 멈추고 이 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잃지 않을 구간, 매수 세력이 밑에서 받쳐주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들어봤겠지만 이 쌍바닥이라는 것이 사실은 누군가 주가를 사서 주식을 매수해서 올려줬다는 거예요. 매수 세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그 맥락이긴 한데, 신고가 이후에 바로 하락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가 되는 종목.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이것도 매수세가 있어야 돼요. 바닥에서 사서 주식을 들어 올려주는 그런 그 힘이 있어야 이 주식이 앞으로 더 잘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존리 대표님의 강의들을 조금 제목들을 보니까 너무 환상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보면 주식 투자를 한 200배 수익이 가능했다, 셀러리맨이 부자가 되고 노후 준비를 하는 법. 그러니까 마치 이 존리 대표님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이거나 뭐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데, 이 주식을 하면은 마치 200배 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노후 준비도 자연스럽게 된다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저는 굉장한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나 싶기도 한데, 이런 환상은 반드시 깨야 됩니다. 반드시 깨야. 제가 그 환상을 깨트려 드릴게요. 이 펀드인데 2013년 10월 4일에 개설된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제가 직접 메리츠 자산 운용에 들어가서 가장 상단에 있는 코리아 대표 펀드를 제가 뽑아왔어요. 2013년에 개설이 됐고, 지금 결산일이고 지금까지 그 수익률을 제가 한번 볼게요.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설정일 이후에 11% 났어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지금 2013년 7년 동안 수익률이 11%, 7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 만약에 넣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뭐 소액으로 100만원, 1000만원 하시는 분들이야 뭐 7년 동안 넣어놨는데 10% 수익, 뭐 얼마 많이 안 들어왔네 라고 그냥 생각해 버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10억, 20억에 엄청나게 큰 자산을 넣은 그런 재력가가 7년 동안 내 자산이 7년 동안 11%밖에 늘지 않았다는 건, 이거는 그 물가 상승률에도 따라오지 못하는 수익률이고, 굉장한 상대적으로 굉장한 손실을 입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을 깨야 돼요. 뭐 30년, 40년 투자를 했더니 200배 수익, 200배는커녕 지금 10% 수익이 될까 말까고, 오히려 최근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예요.
존리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식은 1년, 2년만 보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뒤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20년, 30년 뒤에 그러면은 2배, 3배 간다는 보장이 있냐? 보장 없어요. 주식은 이거는 불확실성의 세계고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환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 환상을 깨야 됩니다. 제가 그 종목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탑 10 상위 종목인데 뭐 삼성전자, 고려아연, 메디톡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 개들을 좀 봤는데 좀 말도 안 돼,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가슴이 아픈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메디톡스를 보면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2013년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 주가를 보면은 많이 하락을 했죠. 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이 주식이란 거는 항상 그 타이밍이 존재하고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손실폭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시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이거를 뭐 10년, 20년 이게 지금 40만 원인데 뭐 물론 시간 지나면은 뭐 100만 원, 1000만 원 갈 수도 있지만 이 기업의 지금 퍼라든가 어떤 앞으로 영업이익 상승률이라든가 이 시장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손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한 환상을 좀 깨야 됩니다.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린 윌리엄 오닐의 캔슬님 이 나온 그 책 이름이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저는 이 책에서 딱 말하는 손절매 개념이 저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19가지 실수라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손실이 아주 적고 감수할 수 있는데 손절매를 하지 않고 손실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윌리엄 오닐조차도 8%를 하락을 하면 반드시 손절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당신이 차트를 보고 정확한 매수 시점을 파악을 했고 차트상 분명히 아주 괜찮은 주가 패턴을 완성한 다음에 시세 전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은 이런 종목이 8%나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손절매를 밥 먹듯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밥 먹듯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8% 이상 떨어지지 않을 종목과 8% 이상 떨어지지 않을 타이밍을 잡으라는 거지 손절매 뭐 무조건 8% 떨어졌다고 다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기업의 가치와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더 떨어지기 힘든 그럴 자리들에서 매수를 하라는 그런 얘기죠. 호텔신라 좀 예를 좀 드려 보면은 이런 구간들이 사실은 이제 오닐이 얘기하는 그런 읽기 힘든 구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지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양봉이라는 거 어떤 매수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고 여기도 매수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매수 세력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 가격은 떨어지기 힘든 구간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물론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어요. 이렇게 오르는 척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호텔신라의 작년 실적을 2018년 실적을 보고 1분기 실적을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투자를 하는데 그냥 아무데나 사는 것보다 이런 안전한 자리에서 비교적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만약에 손실을 보더라도 10% 내외에서 손실 폭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익을 봤으면은 20% 넘는 수익을 먹었겠죠. 이거는 제가 다른 책에서도 봤는데 이거를 바로
비대칭 위험, 손실, 투자라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위험과 수익이 비대칭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이런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다른 종목 보면은 그때도 말씀드린 덱스터라는 종목도 사실은 이런 구간들이 떨어지기 힘든 구간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떨어졌으면은 더 큰 하락을 보일 수 있었을 텐데 기업 가치가 좋고 좋으면서 이런 지지가 나오는 이런 시점들이 떨어지기 힘든 구간이라는 거죠. 이것도 만약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손실폭을 굉장히 짧게 잡지만 수익폭은 굉장히 크죠. 이게 바로 비대칭, 수익, 위험, 투자라는 겁니다. 뭐 이런 막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면은 위험은 굉장히 크고 수익 구간은 짧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구간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좀 비교적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손절을 하지 않는다면은 손절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롯데쇼핑 같은 걸 한번 볼게요. 롯데쇼핑 같은 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 여기서 지지가 나왔죠. 매수세가 있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지지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올려주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조건 손절을 쳐야 돼요. 손절 치지 않으면은 손실폭만 더 커지게 됩니다. 손절을 빨리 했으면 이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죠. 기회비용을 살려서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위험 수익 비율이 더 큰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지, 이런 종목을 들고 있으면은 언제 상승할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손절을 꼭 해야 된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필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한 자리를 찾아라. 주식은 그냥 뭐 돈 넣어놓고 뭐 오르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매매가 아니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기술을 익혀야 되고 뭐 어떤 분들은 종합 예술이다까지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힘든 거고 어려운 거고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좀 찍을 영상을 이제 존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몇 개 있어가지고 주식을 100%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하고 싶고, 또 마켓 타이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마켓 타이밍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마켓 타이밍을 100% 맞출 수는 없으나 마켓 타이밍을 예측을 해서 비중 조절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수만 봐도 이거는 너무 쉽게 느낄 수 있죠. 이런 하락장에서 만약에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굉장히 큰 손실이었겠죠. 그래서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